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 팀장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특고의 개념 파악 다시 한번 했고요. 이번 시간엔 2탄 특고에 대해서 알았어. 이 사람들 매달 신고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필요하죠. 성립신고를 해야죠. 여러분들 흔히 지금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번호는 첫 번째, 우리 본사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번 붙은 거. 두 번째, 일괄, 건설 현장에 대한 일괄 관리번호죠. 이건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6번 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특고에 대해서 번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성립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 관련한 혹은 고용산재보험 관련한 모든 업무는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로그인 하셔야죠. 로그인 한 다음에 민원 접수 신고 1번 누르세요. 번호까지 다 써놨어요. 2번을 누르시고 3번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서 신고한다. 우리가 성립한다. 라고 3번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를 신고하는 여기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본사와 일괄에 이어서 특고에 대해서도 번호가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근로내역 신고할 때 여태까지는 현장 들어가서 그 현장 관리번호 찾아 들어가서 현장별로 근로내역 신고를 하셨다면 특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특고 번호를 찾아 들어가서 근로내역 신고 같은 특고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우리가 성립신고는 전산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전산으로 하셔야죠. 이제 정보화 시대고 더 이상 팩스 신고하고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죠. 어찌됐든 팩스로 신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이는 빈칸을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만 보면 다 적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해당 내용을 적으셔서 우리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접수하는 겁니다. 물론 소요시간이 팩스다 보니까 즉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며칠 시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특이점, 우리가 이걸 성립신고할 때는 팩스 신고가 되는데 근로자를 신고할 땐 팩스로는 신고가 안 된다. 전산으로만 여러분들 신고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립신고를 했으면 근로자를 이제 신고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 서비스로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민원 접수 신고에 들어가서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신고를 2번을 누르시고 3번을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이 밑에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보험 구분에 당연히 고용보험만 체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산재보험 아마 체크가 안 될 거예요. 산재보험까지 체크된 건 어딘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고용보험만 체크하시고 연월을 체크하시는데 만약에 지금이 5월이다. 그럼 몇 월 달 거 신고합니까? 4월 달 거 신고하는 거고 지금이 5월인데 2월 달에 안 한 거 신고하고 싶어. 그럼 여기 2월이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서 특고 관리번호를 체크하십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쭉쭉쭉쭉 뜨겠죠. 여기다가 해당 인원에 대해서 고용보험 체크하신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분이 며칠 출력하셨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다. 이거는 산재보험 이비직 신고인데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드리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맨 처음에 이 행정이 열렸을 땐 어떤 개념이었냐면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서 금액에 곱하기 30% 해서 이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3월달 말에 신고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건설기계의 전체 계산서 금액 중 실제 일한 근로 종사자의 실제로 현장에 며칠 나왔는지 출력 일수 곱하기 건설업의 일평균 임금, 출력 일수 곱하기 건설업 일평균 임금을 곱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쓸 때는 이비직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이비직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처음엔. 근데 지금은 조사를 여러 번 받아보니까 이 개념은 정확하지 않다. 즉 우리가 이비직 신고를 안 하더라도 3월달 말에 우리가 보험료 신고할 때 어떤 건설 장비를 썼는데 이 건설 장비 운전사가 정확하게 근로종사자가 며칠 출력했는지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우리가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이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안에 어떤 근로종사자, 즉 운전자가 며칠 운행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운행일지라든지 현장 출력 일부에 나와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며칠 일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으면 굳이 이비직 신고를 안 해도 우리가 일수의 건설업 일평균 금액을 곱해서 3월달 산재보험료를 그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서 금액의 30% 하는 거와 건설업 출력 일수의 건설업 일평균 금액을 곱해서 신고하는 거 도대체 어느 게 우리한테 쌀까요? 보험료가 쌀까요? 당연히 출력 일수 곱하기 건설업 일평균 금액을 곱해서 신고하는 게 미비하지만 싼 것도 있고 금액이 확 차이나게 싸는 것도 있고 어쨌든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긴 하더라 라는 결론은 있지만 여긴 전제 조건이 이 근로종사자의 출력 일수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고에 대해서 근로내역 신고 여기서 이렇게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유예기간하고 벌칙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